안녕하세요. 임대박사 투데이입니다. 네, 가습기가. 네. 오늘은 제가 한번 그 국토교통부 자료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개업공인중개사 사무소의 고용인 신고 현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놀랍게도 정말 놀랍게도 개업공인중개사보다 중개보조원이 더 많은 지역이 있었습니다. 이 파일을 보시면요. 우선 강남구, 그리고 관악구, 이제 그 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당연히 개업공인중개사가 보조원 대비 훨씬 수가 많았는데요. 근데 강남구와 관악구만큼은 중개보조원의 수가 더 많습니다. 강남구는 제가 추측하건대 사무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는 땅값이 비싸서 주택이나 빌라를 지을 수 있는 곳은 아니고 대형 중개법인들이 많기 때문에 중개법인에서 중개보조원을 많이 채용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법이 개정돼서 이제 4월 달에 법이 공포가 되었고 10월 18일인가요?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의 수를 합한 수의 5배수를 넘지 못하게끔 이제 변경을 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뭐 5명이다. 그러면은 5배수를 넘지 못하면 중개보조원부는 25명을 고용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뭐 이런 법을 굳이 뭐하게 만들었나 싶을 정도로 유명무실하다라고 생각은 들기는 하는데 젊으신 자격증은 없지만 부동산 일을 한번 배워보고 싶은 그런 분들이 중개보조원으로 들어가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저도 좀 사실 놀라기는 했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보다 중개보조원의 비율이 더 높은 지역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개공의 직원 고용 비율입니다. 개공의 직원 고용 비율이요. 강남 같은 경우에는 181%, 상당히 높은 비율이다. 근데 좀 눈여겨볼 것은 관악구의 비중입니다. 관악구에서 신기하게도 개공도 많고 직원 고용률도 많다. 관악구는 오피스가 많은 지역이라기보다는 사실 빌라, 다세대 주택, 그리고 원룸 밀집 지역이죠. 그래서 관악구에 원룸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이쪽 지역에 중개보조원들이 많다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개업 공인중개사보다 더 많은 비율로 중개보조원이 있다라는 것은 사실 놀랐고, 특히나 그 와중에 비율이 소속 공인중개사 대비 비율이 40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속 공인중개사 1명 고용을 할 때 중개보조원은 4명을 고용한다는 거죠. 근데 저도 이제 주택중개도 오래 했지만 관악구에 중개보조원분들이 정말 많다고 느낀 게 계약을 광고가 허위 광고가 정말 많았습니다. 지금은 이제 사실 법이 개정되고 이제 그 여러모로 좀 관리를 정부에서도 하다 보니까 이제 허위 광고가 많이 사라졌는데 정말 허위 광고가 너무너무 많았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러니까 실 물건만 이제 중개를 하다 보니까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뭐 월세 10만 원에 관리비 100만 원 이런 식으로 광고를 해놓고 손님을 불러내고 난 다음에 그 물건은 계약이 되었다. 다른 좋은 물건을 보여드리겠다. 뭐 이런 식으로 광고를 많이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악구의 모든 부동산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특히 원룸을 중개하시는 부동산들은 그런 경우가 많았다. 저도 원룸 중개를 해봤기 때문에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허위 광고를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런 이유로 해서 차라리 지금 이렇게 규제가 강화된 게 저한테는 너무 감사한 일인데 그런 이유로 해서 관악구 쪽에 이렇게 보조원들이 많이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바쁘거든요. 원룸 중개라는 게 정말 바빠요. 계약도 해야 하지만 주택은 뒤에 뭐 공과금 정산도 해드려야 되고 그리고 뭐 잔금도 챙겨야 하고 그리고 뭐 도배장판 뭐 전등이 나갔으면 전등도 갈아줘야 되고 화장실이 막혔으면 화장실도 확인해줘야 되는 게 주택의 중개이기 때문에 되게 할 일이 많아서 직원분들이 많을 수밖에 없다. 수요도 엄청 제가 말씀드린 대로 2, 3년 전에는 정말로 그 청년들의 전세 대출을 정말 폭발적으로 지원을 하면서 청년들의 전세에 대한 관심이 정말 지대하게 높아진 시기였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해서 관악구는 원룸 중개가 높아서 보조원의 비율이 높다. 이렇게 저는 추측을 합니다. 서초구는 사실 아파트도 많고 오피스도 많은 지역인데 그래서 뭐 개공 대비 뭐 보조원 수가 높지는 않지만 직원을 고용하는 비율은 서울 지역 내에서 상당히 높은 편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빌라 사기로 좀 이슈가 됐던 강서구 지역이 제가 궁금해서 한번 봤는데요. 이제 소속공인중개사 대비해서 중개보조원이 많은 건 맞는데 실질적으로 개혁공인중개사의 비율이 훨씬 더 높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뭐 훨씬까지는 아니네요. 뭐 어느 정도 높았다는 걸 알 수 있고 지금 제가 만든 방송 중에 전세 사기 관련된 방송들이 몇 개 있는데 사실 그 중개사가 그 사기에 가담을 한 것은 정말 일부분이고요. 정말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중개사의 문제도 분명히 있겠지만 제가 그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분양업자와 중간에 매개자 역할을 하는 브로커들이 있거든요. 소위 분양 3당사일 수도 있고 그냥 정말로 브로커일 수도 있는데요. 그런 브로커들이 임의로 임대인을, 그러니까 그 비정상적인 임대인, 뭐 노숙자라든가 아니면 뭐 정말 그 돈이 필요한 젊으신 분들, 아무것도 모르는 뭐 사회 초년생들을 데려다가 그 정말 명의만 빌린 그런 가짜 임대인을 내세우는 그런 브로커들이 성행을 했거든요. 중개사의 일부의 중개사분들도 분명히 문제는 있었으나 그런 분양업자들과 그리고 그 브로커들이 가짜 임대인을 내세워서 중개를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중개사분들도 일부는 그런 가짜 임대인을 인지 모르고 중개를 했다가 그 일부 보상을 해줘야 되는 피해를 입은 경우도 보았다. 네, 저는 그래서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에서 너무 중개사들만 이런 얘기하면 욕먹을 수도 있는데 중개사들만 너무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중간에 끼어있는 중개사 자격증도 없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어떤 자격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분양 있잖아요. 분양을 할 때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명함도 보면요. 뭐 이 실장, 김 실장, 박 실장 그리고 사이트 옮기면 그 명함도 다르게 팝니다. 그리고 본명도 얘기해주지 않아요. 그냥 이 실장이라고 불러주세요. 박 실장이라고 불러주세요. 본명을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공인중개사처럼 당당하게 이름 까고 분양할 수 없는 이유가 뭘까요? 이게 뭐 중개사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분양 상담사들이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좀 높은 비중으로 그 중간에 끼어 있는 브로커들과 함께 그런 일을 벌였던 것은 사실이다. 저는 그렇게 대변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도 어쨌든 서울 전 지역, 서울뿐만 아니라요. 서울, 경기, 인천 전 지역에서요. 소속 공인중개사 대비해서는 중개보조원이 높았고요. 좀 특이할 만한 부분은요. 인천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중개보조원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는 거. 좀 정말 특이한 부분이죠. 정말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등록사항이 서울보다 적은 것도 사실이긴 하지만 어찌됐건 뭐 역전세가 좀 많이 있다라는 인천 중구나 요번에 전세 사기가 있었던 인천 미추홀구 같은 경우에 소속 공인중개사 대비해서 중개보조원의 비율이 정말로 압도적으로 높았고요. 그 반면에 개혁 공인중개사 대비해서는 뭐 적었다. 그래서 소속되어 있는 중개보조원 수가 그렇게 뭐 상대적으로 서울에 비해서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강남, 서초, 관악, 강서. 근데 강서구는 뭐 고용률에 대해서는 특별히 뭐 이렇다 할 얘기를 할 게 없고 특이하게 강남구와 서초구와 그리고 관악구의 보조원 비율이 상당히 높았다. 문제가 되었던 강서구 그리고 인천 같은 경우에는 뭐 개혁공인중개사 대비 높은 지역은 없지만 소속공인중개사 대비 봤을 때는 뭐 인천이 정말 특이할 만할 정도로 보조중개원의 비율이 높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6,000명 중에
1,800명이 강남에서 일을 하고 있네요. 제가 있는 영등포 같은 경우에는 소속 공인중개사가 258명이시고, 그래서 나름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네요. 그래서 서울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개업 공인중개사 대시 64.6% 정도 되시고, 소속 공인중개사 대비해서는 260% 정도. 그리고 개업 공인중개사의 직원 고용 비율은 89% 정도. 거의 대부분의 부동산에서 직원 고용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